네, 대구 남구의회가 소규모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도 전통시장과 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BTV 뉴스 초대석에선 이 조례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안녕하세요. 텐데도 일정에도 불구하고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또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장 송민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BTV 뉴스 초대석을 통해 주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늘 남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의정 활동을 통해서 더 잘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저의 중요한 의정 과제 중 하나로 골목형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네,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29일 폐회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눈에 띄는 조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조례가 통과되고 골목형 상점가 7곳이 지정이 됐잖아요. 전통시장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적용 대상이 된 7곳은 어딘가요? 예, 제가 지금 남구는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가능한 곳이 10곳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조례에 지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지금 6곳으로 파악이 되었고 안전한 곱창, 현재 안전한 곱창 골목, 대명 오동 아우름길, 물배기 골목, 그리고 봉독 막길 같이 요 같은 곳은 지금 지원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봉덕시장 맞은편 상가 지역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추가 협의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 이게 언제든지 상인회가 결성이 돼 있는 곳이라면 그 상인회 결성을 해놓고 그 지정 기준에 충족될 조건이 된다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이번 조례가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이렇게 지금 지정된 7곳 말고도 상인회가 결성된 곳이면 모두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시민들은 전통시장과 뭐 골목형 상점가, 일반 상점가에 대한 구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점이 모여 있으면 다 전통시장인 줄 아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보통 상권의 형성 방식이나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전통시장이라 하면 우리가 그 관문시장이나 봉덕시장처럼 지정된 구역 내에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오는 역사와 문화를 가진 그런 상점가를 전통시장이라고 하고 일반 상점가는 그 가로변이나 대도로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밀집된 상점가를 일반 상점이라 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특정 지역에 골목을 중심으로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라고 하는데 2,000평방미터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곳이 이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인데 남구에는 15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지역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대구 최초로 남구가 최초이기도 하고 가장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많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남구에서 대구 최초로 이제 완화된 조례를 개정을 한 건데 그동안 골목형 상점가 제도 자체는 있었는데 네. 이 지정에 대한 법적 해석 때문에 이번에 지정된 7곳도 혜택을 또 받지 못할 뻔했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네. 위장님께서 예, 또 예. 법 조항을 연구한 끝에 근거 조항을 찾아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떤 조항인지 또 어떻게 연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형 상점가는 2,000평방미터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네. 있어야 가능한데 우리 남구는 만들 수 없었던 이유가 그 점포 사이사이에 나대지, 공영주차장, 주택 뭐 이런 공원도 있고 이렇게 네. 폭넓게 넓혀져 있어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이 못 됐던 겁니다.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이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단서 조항을 제가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지정이 안 되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남구에 맞게 지방 분권 시대를 얘기해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남구의 실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법의 필요성을 제가 느꼈고 네. 그 단서 조항이라 하면 그 이제 중기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의 2항에 보면 네. 그런 단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 하나를 가지고 법을 만들면 되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타진을 했고 그래서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중기부 장관과 최종적으로 15개, 그렇게 15개 이상의 점포로 완화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네. 이렇게 법 조항 해석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네. 정책을 마련을 해주셨는데 네. 요즘 사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많이 네. 힘들다고 합니다. 네. 또 의정 활동 중에서도 이런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뭐 간담회나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이번 경기 상황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네. 그래서 매출 하락이 엄청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임대료하고 인건비 상승이 무척 지금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운영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고 이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사실 골목 상권의 경우에는 특히나 관광객이나 외부 유입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는 정말로 실질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엄청 좀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네. 뭐 물가 상승에 네. 임대료나 인건비도 모두 오르고 또 남구의 또 특정 상황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소상공인들이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예, 닿아 있는 예, 분들이잖아요. 예. 우리 경제의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기가 살아야 지역 경제 활력도 회복된다는 마음으로 남구의회에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일단은 남구의회가 집행부가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네.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도 필요하고 네. 그 지원 그 현대화도 필요하지만 지원하는 또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나 행사나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엄청 협조를 해야 되고 이제 상권 활성화는 또 주민 참여가 또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 지원을 할 예정이고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전통시장은 이제 이 법이 딱 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이제 예를 들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게 제도적으로 돼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제도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돼가 있기 때문에 발전하려 그러면 많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네. 그래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발전 방향성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밥 한 그릇 팔기 위해서 뭔가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뭔가 창조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다라든가 이제 골목형 상점과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으니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 상인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접목할 것인가 이러한 제도적인 실질적인 제도를 저는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이거 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네.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예. 뭐 지정에 관한 법 네.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네. 마련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또 남구 현안 사업에 궁금한 점도 있어서 추가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김기웅 의원과 함께 남구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었는데요. 네. 국비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의회에선 김기웅 의원에게 어떤 사항을 또 건의하셨습니까? 네, 지난 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남구의회는 남구의 복지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남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갈등 해소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생활 안전 상해 이제 강화 필요성과 네. 남구의 관광 자원인 앞산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의 개선을 요구를 했고 그 이외에도 남구가 필요로 하는 교통, 상권 활성화, 복지시설 확충 등을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남구의 이제 경제와 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정부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현안들을 질문드렸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남구의 지금 현안이 1인 가구 문제나 또 관광자원 앞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예.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남구에서는 공장이 또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문화관광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남구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금 네. 소상공인 지원과 예. 또 문화관광 활성화 중 어느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느 정책이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문화 관광 활성화랑 그 소상공인 그 창업이라는 것은 모두가 꼭 같이 가야 되는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따로따로 놓고 볼 수가 없고 네. 창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문화 관광 컨텐츠를 입혀야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사실 문화와 관광이라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잠자는 것 빼면은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다시 찾아와야 되고 그 골목형 상점가를 관광형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골목이나 시장에 맞는 특성화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베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물베기 거리 명동역에 가면 뭐가 있지? 왜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은 맞지 않고 물베기 거기 가면 건강 음식 먹을 수 있지. 뭐 한방 약선 음식을 거기는 주로 한다더라. 네. 그러면 건강 음식을 먹고 싶고 몸도 보신하고 싶다. 그 물베기로 가야지. 어떤 이런 특화된 뭔가 컨텐츠를 입혀놓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쳐보면 물베기는 한방 약선 음식이 전문이야? 그럼 거기를 가봐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광과 문화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네 따로 내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 안전한 곱창 골목 같은 경우에도 곱창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곱창 한 바가지 얼마예요? 굉장히 싼 컨텐츠라서 그렇죠. 싸고 맛있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럼 지금 청년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거기에 어떤 컨텐츠를 입혀야 되느냐. 즐길 거리, 그죠? 있어야 되고 옛날에는 쌌다라는 그 개념으로 갔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서 비싸졌어요. 네. 그럼 그 청년들의 주머니가 빠듯한데 여기 가서 계속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권도 무너지고 청년들도 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문화와 컨텐츠를 같이 입혀야 상권이 시너지가 난다. 그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조례를 만드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해야 될 저희들의 숙제고 그런 것을 전문 TF팀을 꾸려서 가보자라는 것이 제 평상시의 생각이기 때문에 골목형 그 상점가에 대한 연구 단체도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제 다시 찾고 싶은 특화된 콘텐츠가 있는 브랜드가 있는 네. 거리를 만들어야 그게 창업 지원이고 네. 또 관광 활성화 예. 똑같은 얘기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남구의회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네. 조금 다른 사안이지만 네. 남구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서 추가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구청 신청사 건립 문제인데요.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이게 예산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남구의회의 승인이 또 필요한데 예.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남구청 신청사 건립은 남구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네. 현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남구의회는 신청사 건립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위치에 알맞은 규모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남구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고 건립 과정 전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된다면 신청사가 주민들의 행정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신청사 건립도 이제 잘 해결이 돼서 남구 주민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이루어졌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의 말씀으로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며 남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보고 소상공인 지원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주민들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남구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남구는 앞산과 신천이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산업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도 남구의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여건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남구의회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앞으로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과의 뉴스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